제36화 마문밀기의 추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6화 마문밀기의 추억. 곤륜산 자운봉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곳 곤륜산맥은 멀리서 보면 높다란 봉우리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하늘의 천신에 관한 신화가 사실이라면 바로 이곳이 하늘의 뜻이 시작하는 곳이리라. 아무튼 하늘에서 눈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미 어린 유성문이 곤륜파의 자운봉 영공관에서 사라진 지 2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스스슥 스스슥 슥삭 쓱삭 스스슥 스스슥 슥삭 쓱삭. 곤륜파의 각 도관은 원래부터 유명한 18도관이 있었지만 세외의 친봉과 마교의 1차 발호로 18도관 중에 6도관이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라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어려운 역경에서 살아남은 이는 다른 어느 때보다 그 생명력이나 생존력이 남다르지 않은가. 지금의 곤륜파도 마찬가지였다. 12도관은 평소보다 더욱 성세가 커졌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해 거듭나고자 하는 곤륜의 움직임이 더욱 세찬기세가 되어 일어났다. 그러나 호사다마란 말이 있으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찾아오는 것이 천신의 섭리였으니 현재 곤륜파의 성지인 삼척마당을 쓸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다. 세 사람의 청년 도인이었는데 이들 세 사람은 하나같이 하늘을 보고 원망의 눈빛이 스쳐 지났다. 올해 영보관에 원시천존의 크나큰 영광이 임했으니 아무튼 진영도인은 제일 아까운 것 같소. 제육 관문에서 떨어지고 말았으니 말이오. 세 명의 도인 중에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었다. 자칫 보면 중년 도인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얼굴에 적잖은 주름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20대도 아닌 것 같았다. 후후후후. 어쩔 수 없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 곤륜파의 100년 수제가 탄생하지 않았어. 나는 영보관에서 대제자의 후예가 탄생한 것이 당연한 것 같소. 영현 도인이 영공관에서 나온 후에 이래가 지나 도관의 관주님과 장문인 앞에서 펼친 태허도령검, 회룡쇠마검, 태청용 영검 등을 펼칠 때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오. 그는 현재 곤륜검에 제일 가까운 인물이지 않소. 역시 진영도인은 현기도관의 최고 후기지수요. 무공뿐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고 도량은 매우 깊소이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면 시기란 마음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지요. 저도 사람이니. 하지만 저희야 무공도 무공이지만 원시천존을 향해 도력도 닦는 도인이지 않소. 아무튼 선사의 신송악 도인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세 사람은 눈이 내리는 눈밭에서 눈을 쓸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대화를 나눈다. 그나저나 이 넓은 마당을 어찌다 쓸 수 있겠소. 아무래도 이런 폭설은 세상에 좋지 못한 난세의 조짐이 아닌지. 후. 이보시오, 옥청의 단도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숨을 짓고 계시오? 세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니 이를 보고 있었던 팔진도관의 진연 도인이 옥청의 단 도인에게 물었다. 글쎄요. 왠지 모르게 매우 불안하오. 물론 이미 5대 19개 시대가 끝난지도 이미 100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의 태평성대의 시대이지만 물론 세상은 태평성대입니다. 하지만 강호무림이 온전한 평화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단도인, 정마대전 후 언제든지 제2, 제3의 대전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이오. 또한 세외의 준동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곳 강호무림은 언제나 일촉즉발이니 말이오. 그런데 진영도인. 무엇이요?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이미 한 달 전에 삼청으로 복귀하신 금곡사관의 관주께서는 아? 적하 도인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 어른은 차도가 있나요? 진영 도인은 현재 곤륜파의 장문인 선악도인의 애제자였다. 그는 수시로 선악도인을 독대할 수 있으며 언제나 이곳 곤륜파의 대소사 일을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한 달 전에 피투성이 몸으로 곤륜 삼청에 돌아온 적하 도인이 있었다. 당시 적하 도인은 새벽 미명에 만년 동자삼 한 뿌리를 손에 들고 삼청 정문에 쓰러져 있었는데 한 명의 동자 도인이 이를 발견하여 곤륜파의 장문인이 달려나와 태청전에 드렸던 일이 있었다. 하지만 금곡의 적하 도인은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오히려 금곡의 적하 도인에 관한 일을 묻는 것은 곤륜파에서 금기가 되었으니 아무래도 적하 도인이 그 생명이 끊어지면 금곡 출신의 제자가 연공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금곡은 명맥이 또다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었으니 그렇다면 현재 12도관의 곤륜파는 11도관의 곤륜파가 될 운명인가. 아무튼 3명의 도인들의 얼굴은 안색이 좋지 못하였다. 적하 도인은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소. 그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의 부상은 우리 곤륜파의 큰 슬픔이요. 그럼 진영 도인 소문이 맞소. 무엇을 묻는 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이곳 삼청 정문에서 발견되실 때 들고 계신 것 말이오. 그에 대한 처리가 꼴꺽? 아무리 우리가 세속을 등한히 하는 도인들이라도 그분이 들고 있는 물건에 관해 관심을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오. 그 물건이라는 것이 무인이나 일반인이나 무가주보의 영물이니 말이오. 꿀꺽. 옥청의 단 도인이나 팔진의 진연 도인 두 사람은 군침을 꿀꺽 삼켰다. 아무래도 곤륜산맥에서 발견된 만년 동자삼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그 양력만 생각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은 몰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이 동자삼을 섭취하였다면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최소 20년은 너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인이 2만 년 된 동자삼을 먹는다면 물론 그 양력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능히 일갑자의 내가공력을 얻음과 동시에 자신의 경지를 한두 단계는 상승하여 자신의 한계의 벽을 쉽게 무너뜨리게 된다. 최소 부족했던 상승 신법의 축기는 2만 년 동자삼으로 능히 보완하여 그가 초절정 무인이었다면 단번에 생사경의 고수로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아무튼 만년 동자삼의 양력에 있어서 능히 설명한 고대 문헌을 찾기 힘들었으니 다만 산해경에서 천년 동자삼에 대해 약간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설명하기란 요원했을 것이니. 후유. 하지만 들려온 소식의 금곡의 제자가 만약에 6개월 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만년 동자삼은 이번 곤륜대회의 승자인 영현 도인의 내가 공력을 높이는데 사용되리라 잠정적 합의가 있었어. 헐. 이런 젠장 수불. 젠장 수불. 아. 화가 난 팔진의 진연도인은 자신도 모르게 만년 동자삼에 대한 깊은 상심이 있었는지 원시천존의 도호와 욕설을 합쳐서 섞어내었으니. 무량수불이 아니라 젠장수불. 참으로 맞는 경우가 아닌가. 옥청의 단도인은 얼굴에 미소가 들었다. 아니, 우리 관주님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소. 어찌 도인들께서 세속의 도를 따른단 말이오. 승자독식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오. 영현 도인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모자라 만년 동자삼을 취한단 말이오. 우리 같은 패자는 언제나 잡풀인 후성기만 먹는데 제길 수불. 헛. 이번엔 진연 도인이 이것도 좋은 것 같군. 도인들이 욕을 하지 말란 법은 없지. 도호와 섞어서 쓰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이군. 진연 도인의 모습을 보며 두 젊은 도인은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일랑 하지 맙시다. 우리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린다면 이러한 과욕으로 막아 끼는 것이오. 그냥 이 마당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오. 스스슥 스스슥 슥삭 쓱삭. 진영 도인은 다시 비질하였다. 이를 본 옥청의 단도인도 나도 진영 도인의 말이 맞는 것 같소. 내가 쓸데없는 것에 심력을 낭비하면 나의 무공은 더는 진일보하지 않을 것이오. 그럼 진연 도인은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좀 더 쉬시고 나는 비질이나 할 것이오. 두 사람은 열심히 비질을 하였다. 스스슥 스스슥 슥삭 쓱삭. 스스슥 스스슥 슥삭 쓱삭. 이를 본 진연 도인은
저 두 사람은 만년 동자삼이 그냥 동네 개 이름인 줄 아나? 어찌하여 원시천존 태상노공께서는 나와 같은 불쌍한 패자 도인에게 자비란 없을까? 제길 수불. 팔진 도관의 진연도 속으로 불평 후 앞선 두 젊은 도인을 따라서 열심히 빚으라였다. 허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정말 금곡사관은 문을 닫는단 말인가? 성문의 스승은 인사불성의 목숨은 경각간에 놓여 사지를 헤매고 있으며 성문은 곤륜파에서 열심히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미 곤륜대회가 파한 지 2달이 다 되는 시점이었는데 내실에서 젊은 도인이 하나 있었다. 매우 잘생긴 젊은 도인이었으나 왠지 그의 눈매는 그리 선한 모양이 아니었으니 비록 잘생긴 외모이나 얼핏 보았을 때 마공이나 사공을 연마하는 마인이나 사파의 인물로도 보였으니 끼이쿵. 내실 문을 밀고 들어온 인물이 있었다. 그는 속히 문을 닫으며 젊은 도인이 앉아있는 흑단목 탁자로 걸어와 의자에 앉는다. 이때 젊은 도인은 일어나 허리를 약간 숙였다. 영연히 선사님을 뵙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녀석, 나는 이런 허례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서 앉거라. 네. 두 사람은 그리 넓지 않은 흑단목 탁자에 앉았으니 젊은 도인의 말로 보아 영보관의 영연 도인과 그의 스승인 허웅 도인이었다. 이들은 늦은 저녁 호롱불 아래 심각한 사안으로 그런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사부님, 적하 도인의 문제는 어떤 결정을 보셨나요? 정말 장문이는 곤륜파의 무가지보인 천공활인단을 사용하신다는 말인가요? 다른 관주님들과 회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보관 관주 허웅은 말은 않고 침음성을 내뱉는다. 사부님, 말씀해 보시지요. 제자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다른 문파의 대회비인 천공활인단은 바로 곤륜파의 무가지보요. 소림사의 대환단을 열기준다고 해도 천공활인단을 바꾸지 않는다. 그 공능과 양력은 세상 어떤 보약으로도 바꿀 수 없지. 꿀꺽. 영연 도인은 스승인 허웅의 말에 긴장이 되었는지 마른 침을 삼켰다. 도대체 천공활인단이 무엇인지. 사부님, 천공활인단은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곤륜파의 장문인이 되면 먹으려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하 도인에게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선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곤륜의 무가지보가 아닙니까? 그렇지. 얘야. 당연하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제자가 먹어야 하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관주들이 나와 함께 장문인의 결정을 유보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부님, 정말 선단이 우리 곤륜파의 5대 장문인이었던 영어 도인이 신녀문의 문주와 연애를 하시며 얻어낸 반도의 잎사귀로 만들었던 것이 확실합니까? 전설이지만 서왕모의 반도원 반도나무에서 얻어낸 반도 잎사귀는 확실한 것 같더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영어 도인은 우리 영보관 출신 태사조다. 그러니 다른 관주들은 다만 천공활인단의 공능을 어렴풋하게 알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일단 최소 천공활인단을 섭취하면 이갑자의 내가 공력은 물론 능히 200년 동안은 반노한동한 것처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우리 영보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선단은 적하 도인이 가져온 만년 동자삼보다도 더 뛰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이구나. 만년 동자삼도 물론 원시천존 태상노군이 베푼 영역은 분명하나 천공활인단만 못하지. 흐흐흐흐. 저는 완전히 수지 맞았군요. 흐흐흐흐. 그런데 사부께서는 어찌 적하 도인이 살아 돌아오도록 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께 전해받은 마문밀기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말에 조금 불편한지 허웅은 눈썹이 조금 꿈틀 때였다. 아니다. 나는 그에게 마문밀기를 사용할 것도 없었다. 그냥 문인봉 헐 바위에서 내려다보니 그가 등나무 넝쿨을 잡고
내려가는 모습에서 등나무 줄기를 죄다 잘랐구나. 그는 분명히 만벼락으로 떨어졌고 이는 그의 생사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지만 아무래도 그는 천우신조로 살아 돌아온 것 같구나. 하지만 그는 한 달째 인사불성인 것을 내가 2번 손을 쓰지 않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결국 그는 죽게 될 것이니 말이다. 오늘이나 내일이면 죽을 것 같으니. 네. 차라리 내가 나설 것 그랬어. 사부는 아직 마문 밀기가 충분히 대성하지 않아서 그런지 악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내가 나서면 적하 도인의 영혼까지 아수라 지옥으로 쳐넣었을 것인데. 영현도인과 허웅도인은 골륜파의 도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은 아수라의 악기들로 보이니 말이다. 이때 그럼 영보관 관주님은 계신가요? 밖에서 소리가 날 때 조금 긴장한 얼굴로 영보관 관주 허웅이 짧은 대답을 하였다. 관주님, 큰일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소란이냐? 금곡의 제자가 지금 장문인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금곡의 제자가 태청전에 들어서 장문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허! 밖에서 들리는 문화의 말로 두 사람은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제자야, 무슨 일이냐? 너는 곤 관주가 가르쳐준 연공관의 무적행에 녀석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물론입니다. 녀석은 끝모를 무적행으로 떨어졌을 것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영보관에 연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인가? 에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군. 안 되겠다. 너는 잠시 이곳에서 머물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우선 금곡의 꼬맹이를 보고 돌아와서 다른 모계를 내야겠다. 우선 그 꼬맹이가 장문인에게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허웅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으며 아무래도 그는 유성문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이에 홀로 남은 영현은 도대체 어떻게 지저에서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더란 말인가? 녀석은 분명 육전의 육포가 되어 내가 다른 수를 쓰지 않아도 이미 죽을 목숨인 것을, 더군다나 무적행으로 떨어졌는데. 영현은 흉신학살의 얼굴이 되었고 그의 몸에서 마문밀기의 마귀와 혈기가 흘러나와 그의 신형을 순식간에 덮어버렸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